네, 시장이 이제 개장할 때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이러한 상승세가 빠르게도 반납되면서 지금은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떠한 해법으로 접근해 봐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우선 기존 주도주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한 1% 조금 넘기면서 방어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료주 중에 이지바이오 있잖아요. 오늘 굉장히 셉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곡점 눈치보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하고 내일이 이미 이번에 FOMC 결과까지 말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기법 한번 써봤죠. 똑같이 이번 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결론을 하나 먼저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먼저 예측해내는 거죠. 요번 변곡점에서 잘하면 일반인 선호주 아니면은 그나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편한 섹터, 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쪽의 종목들이 잘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이틀 동안 봐가면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장 일단 오전장 특징은 해외 시장 약세에 국내장 상대적 양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자 수혜를 받았던 섹터 중에 명분이 있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종복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한 3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삼성전자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들 종목들을 추가 상승 가능, 추가 반등 가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이 3번째인데 설마 또 뒤통수 맞겠습니까? 다만 기술적으로 미국장은 짚을 게 있는데 아마 이 시간에 순간적으로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 해외 선물하고 국내 선물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위주의 방송을 하니까 시간 되면 이따가 해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등 약세, 그 다음에 반도체, 자율주행 등 강세, 등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데 퀄리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퀄리티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격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 지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와 변곡점의 흐름인데 기존에 이쪽에서 움직임이 좋을 때 제가 썼던 말 중에 과거에는 21선과의 단이 좁았다. 근데 요번에는 21선과의 단이 넓다. 그래서 당분간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 7월 말에서 8월 중순쯤으로 가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CPI 때 미국장은 기술적으로 되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그랬죠. 캔들 장대 연봉.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20, 60을 돌리려고 하다가 밀리면서 기존 여기 4월 달부터 5월, 6월 달 사이까지 61선과 21선이 역배열. 지금 61선과 21선이 역배열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만약에 하락 N자로 가면은 저점을 깨는 거고 이 저점을 지지하면 이중바닥으로 움직이면서 중심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중바닥으로 움직이면서 여기만 넘어가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작년 7월 달부터 깨졌던 이 추세의 어떤 그 네크라인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오긴 왔는데, 그죠? 거의 오긴 왔는데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렸을 때에 이 단이 넓어지는 거, 요게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거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등 부찌가 있는 저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긍정입니다. 또 이제 부정은 주도주는 원래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 에너지라고 하죠, 여러분. 기존의 주도주가 강하면서 지금 반도체,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같이 강하기에는 조금 어수선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특징이요,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점이 무슨 얘기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가 버티려고 하면서 삼성전자 내세우고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인공지능 등 종목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다. 요것이 요번 FOMC 때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향후 시장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판단이 듭니다. 자, 기존 주도주가 살짝 쉬는 동안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FOMC 이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7 지지 체크인데요. 금요일하고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 지금 보면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선물 옵션 한번 간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이 종목 기법은 선물 옵션에서 출발하는 기법인데, 원래가 요즘 사람들이 이 노력을 좀 많이 하면 되게 좋은데, 일단 옵션이 양광이 되고 있죠. 이 옵션이 양광이 되고 있는 상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우려감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옵션이 양쪽으로 다 마이너스가 크게 난다는 얘기는 일단 지수가 폭락하는 걸 멈춘다라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근데 옵션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선물은 0.15 플러스인데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 0.7 막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원래 베이시스에 의한 주식시장 해갖고 백오데이션 시장은 장이 급락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럼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해주는 게 맞긴 맞는 거죠. 2020년 4분기가 잘못된 시장이고 지금이 정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다시피 옵션이 양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종합이 급락할 거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씻기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은 올라갈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려갈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려올 자리를 아직 안 찍었어요. 그게 바로 300을 한번 깨는 장이 와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대형주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백오데이션 시장이에요. 환율도 급등해요.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밀리면 그들이 밀릴 때 저점 매수하고 싶어 해요.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이번에 FOMC를 기점으로 바뀌면 좋은데, 일단 그거에 이 종목은 포커스를 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시장에 이게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바뀔 만한 요소가 있을 때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짚어는 드리는 거예요. 짚어는 드리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잘하면 변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오늘 선물 이왕이면 밀릴 때는 307을 지지하는 게 좋고 후장에 올라가게 되면 310을 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략이죠, 여러분. 제가 왜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그게 이 종목이 방송한 내용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대로 글로 다시 옮겨 적은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유사한 지수 때, 이 어떤 특정 지수 때만 오면 이 종목이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장,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장 중에 이제 우리 진행자도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이 됐지만, 이지바이오 한 종목 얘기 자주 해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게 이제 금리 결정에 다다르니까 이제
또 한 번씩 눈치 보는 거예요. CPI 때도 한 번 확 튀었고요. 8월달 CPI 때도 한 번 확 튀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금리 결정 나올 때쯤 되니까 또 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뭐 큰 수익은 안 났어도 어쨌든 버티는 힘이 좀 있다라는 거. 가끔가다 이런 종목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후발 순환매 섹터 중기적 관심으로 제가 얘기해드린 거의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쪽으로 얘기해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머트리얼은 특징 줍니다. 많이 빠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움직인다. 막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 하나머트리얼이죠. 오늘도 장중에 10%씩 올라갔어요. 이런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때가 여러분들이 체감이 좋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MC넥스라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얘들은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종목이 힘을 받으면 이제 4만 원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한미반도체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IT 섹터들은 아까 하나머트리얼은 이걸 깨고 이쪽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 거고 이 주식은 이중바닥이 버티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메모리 쪽.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약하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아까 하나머트리얼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쪽도 그룹이 두 그룹이지 않습니까? MC넥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요쪽 정도의 흐름은 좋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형국.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텔레칩스도 가끔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이중바닥으로 어쨌든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현대에너지 외봉으로 이제 드디어 조정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주식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좀 위험한 섹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소화학이라는 주식도 금요일 날 한 방 맞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종목 진단 해드릴 때 가끔 가다가 좋은 주식을 꼭대기에 사갖고 반토막 난 경우를 많이 보고 저는 사실 반토막 구조대, 여러분, 반토막 구조대. 그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뭐 그런 종목을 차라리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지마이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 주식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저쪽도 움직일라나? 이런 걸 타진하면서 FOMC 뒤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은 좋은 점도 있고 기존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후발 순환 섹터 중기 관심 지속이라는 말은 그쪽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율주행,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던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도 좋고 그들이 왜 지금도 좋다라고 하느냐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올라간 게 크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로보티즈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게는 안 올라갔어도 아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하고도 또 다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강세를 주려면 거래가 급증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급증하면 신호탄인데 거래가 급증하지 않으면 또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점, 이 저점이 예전에 제가 32THK라는 주식을 가지고 박스권 순환매 전략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얘기 안 했네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주가 개별 테마주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료 사료주보다는 도시재생이라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쪽 종목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누차 강조드리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뭐 도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좀 그런 종목만 진단하셔도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멋지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오늘 선물지수 내용들 그리고 오후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300
107포인트 지지 체크, 그리고 오후장에 선물 시장에서 310 넘는지도 체크해 보면서 오늘 대응해 보시고요. 관련된 중기적인 이 섹터들 관심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